영광으로, 서울의 이덕을 대한민국 전역의 영광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준석 후보에게 마이크가 깁니다. 더 큰 박수와 함성을 주십시오. 이준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오늘 이렇게 강남역에서 이렇게 유세를 하게 되니까 기분이 새롭네요. 저희가 캠프를 저기 차려놓고 나서 유세차를 여기 대고 제가 연설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고, 이번 선거 이제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됩니다. 못 투표하실 거죠? 예, 사전 투표부터 압도적인 투표로 압도적인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저희의 과제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론조사, 막바지 여론조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제 JTBC 메타보이스 조사에서 보니까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14% 지지율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선거 캠프 내에서도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서 저희가 보고 있지만, 오늘만 해도 우리 개혁신당의 당원이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한 달 내내 1000명씩 늘고 이랬었는데, 선거 기간이 되니까 하루에 1000명씩 쑥쑥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개혁신당의 이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뭐 잘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거에 머무를 것이냐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작년 12월에 계엄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집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계엄을 일으켰던 그런 세력의 후보로 나와 있는 분, 전광훈 목사랑도 단절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도 명쾌하게 단절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움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에 내란보다 무서운 외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환란 세력이 존재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최근에 제가 이재명 후보랑 TV 토론하면서 정책 검증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돈 쓰겠다 그러면은 아니 재원 마련 대책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을 때 속 시원하게 답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AI 100조 원은 어디다 쓸 거냐 물어봤을 때 그거 자기 공약인데도 어디에 쓰겠다 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간병비 15조 혜택 늘리겠다 그랬는데 건강보험료 2033년부터 마이너스 30조 적자다 그러는데 어디서 돈을 갖고 올 거냐 해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무책임한 정치, 무조건 퍼주기 정치를 하다 보면은 대한민국 파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IMF 1998년도에 겪어봤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다고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면은 빚내서 돈 쓰고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환율이 갑자기 폭등하고 해서 환란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계엄을 물리치고 30년 만에 환란이 들어선다면은 그건 정말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을 불러일으킨 기호 2번 그리고 환란을 불러올 기호 1번 말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후보는 기호 4번 개혁신당의 이준석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준석! 제가 항상 요즘 유세차에 올라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누가 어른이 와가지고 사탕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은 따라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유괴당하지 않기 위한 기본이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과연 우리는 혼란 돈 몇 푼 준다는 사람, 그런 포퓰리스트에게 우리 표를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우리에게 몇십만 원 돈 쥐어주겠다는 포퓰리스트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지난 몇 달 동안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여야가 졸속 처리하는 것을 보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있는가.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해가면서 조금 모수조정해가지고 버티면은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몇 천조, 몇 경 단위로 적자가 쌓이게 되고,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국민연금이 파산해서 우리 다음 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당장 내일부터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2로 오른다 하더라도 이것은 막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이 국민연금 체제를 유지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더 내고 더 받을 거니까 돈을 더 납입해라 라고 하는 거, 이건 말 그대로 대국민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이 먼저다 라고 얘기해온 것이 개혁신당이고, 신구연금을 분리해서 신연금이라도 제대로 가져가고 구연금의 부담은 세대가 같이 나눠지자 라고 하는 합리적인 안이 개혁신당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젊은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가지 사회제도가 지속 가능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의원들, 주력 의원님들은 거의 다 60대 중반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5년 10년 정치하고 나서 본인이 정치를 뜰 때까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신당만이 다른 기성정당들과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저 이준석 85년생, 이주영은 82년생, 천하람 86년생. 저희는 앞으로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살아서 저희가 오늘 하는 선택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 70, 80이 돼가지고 그때 내가 나이 40일 때 이런 선택을 했는데 정말 내가 봐도 부끄럽구나, 그러면 저는 정말 정치하면서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0년 뒤에 저에게, 40년 뒤에 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책임 정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제가 정치 벌써 14년 가까이 해오면서 대한민국 정치 정말 안 바뀐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2011년, 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도우면서 새누리당이라는 당이 출범할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그때 한나라당에서 있던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탄핵을 당하면서 다시 원상복귀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젊은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라는 걸 만들었었는데, 역시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탄핵을 당하면서 보수는 이제 고쳐쓰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 입장이 되어보시지 않으시면 얼마나 서글픈 건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벤처기업을 하면서 14년의 세월을 보냈으면은 저도 창업을 했다가 실패했을 것이고 또 그러다가 또 성공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 누적에 따라 가지고
제 기억에, 제 기록에 많은 경험과 경력이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것은 정말 천길 남떨어지 앞에서 하는 거라서 여기서 경험하는 실패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음 도전에 자양분이 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사업에 망했을 때 투자금 날리고 이런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꼭 나라까지 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라는 것이 치열하고 결국 이 경쟁 속에서 서로를 감옥 보내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런 극한의 정치 대립 쪽에서 한번 협치 모델을 만들어 보려면은 유일한 선택, 바로 기호 4번 이준석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개혁신당에는 의석이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2개로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가 함께해야 되는 것이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강제된 협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호 1번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는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무조건 모든 것을 강행 처리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장 두려워했던 독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기호 2번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망령이 함께 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또다시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거부권으로 정치하는 문화가 재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당이 집권하면은 대한민국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해야 할 선택은 명확합니다. 기호 4번 이준석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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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지금 지난 3번의 TV 토론 동안 결국 제가 이재명 후보를 토론하면서 얼마나 그의 정책이 미완성이고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릴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유권자들이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논리와 이성에 따라서 정치하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더 이상은 감성에 사로잡힌 그런 정치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음모론에 묶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음모론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벌였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계엄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대한민국 정치가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합리적인 이성이 정치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투표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이제는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는 정치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포퓰리스트가 돈을 흔들면서 젊은 세대의 미래를 빼앗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무기는 투표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투표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평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말이 있을 때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젊은 세대, 일하느라 바쁘고 학교 가느라 바쁘고 그래가지고 평일에 투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잠깐 짬을 내서라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에 동참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서 제가 대한민국을 정치를 바꿔서 보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빛나는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